네, 기다리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와 또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선입니다. 자, 목요일이고요. 어제 10일 연속 상승 일단 좀 끊고 하락했던 우리 증시가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네. 코스피가 0.6%대, 코스닥도 상승 중이죠. 0.7%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는 나오는데 오늘 개인 매수가 들어오네요. 저는 이제 업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화장품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눌려 있었죠.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쭉쭉 힘을 좀 내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 1%대, 하이닉스 어제 좀 크게 그래도 조정 받았는데 4%대 다시 상승해주고 있고요. 오늘 LG전자 이슈가 좀 있나 봐요. 테슬라 로봇 뭐 밸류체인 그쪽에 참여한다. 뭐 이런 이슈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폭 좀 줄이나요? 3%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사내에서도 뭐 50세 이상 다 저기 또 퇴직 희망자 받는다는 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FOMC 금리 인하 얘기 잠깐 좀 해주시죠. 왜냐면은 우리 선혜 씨는 FOMC를 생방으로 모두 다 챙겨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는 일단 금리 인하였는데 비컷은 아니었죠. 비컷은 아니었고 올해 이제 한 번 마무리가 됐으니까 두 번 남았는데 두 번 내내 25bp씩 인하하겠다. 그렇게 찍혔고 뭐 시장의 관심 그 미란 보고서로 유명한 마이런 이사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어디에 찍을까? 근데 50bp 유일하게 찍었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 뭐 서프라이즈는 없었지만 어쨌든 고용 쪽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는 좀 확실해 보여요. 자,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얌전할 수 있는데 앞으로가 또 기대가 돼요. 저는 금리 인하 영향이 어떻게 들어올지 우리 박지훈 부장님, 쿨지훈 부장님 만나서 이야기 또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살림살이들이 좀 나아지셨죠? 괜찮죠? 요즘에 계좌. 괜찮은데 여윳돈이 조금 있더라도 이게 어디에 좀 들어가야 될지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어가지고 다칠까봐 약간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 느낌. 그러니까 5월, 6월, 7월 쭉쭉 가면서 이게 주식이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거야? 라는 그 유동성의 힘이 이끌었던 그 당시의 흐름처럼 그때는 뭐 단기적으로 물론 살짝 찍긴 했지만 1400 아래로 한번 보였던 그 지수대가 어쨌든 3,000까지 우리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부터 스타트를 끊었던 시점을 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러프하게 한 2,400~500이라고 한다면 지금 흐름이 만약 그 당시 다시 복사판이라면 유동성의 힘 이런 것들이 조금 오버슈팅 뭐 버블 이런 노이즈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일단 온고잉하는 그런 흐름들로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건네는 질문이 아유 괜찮으시죠 요즘에 이러면 A라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식도 잘하고 포트폴리오 퀀트 매매도 잘하시는 분인데 깜짝 놀란 게 60% 현금이에요. 60%가 현금이다. 지금 시점에서요? 그래요? 나머지 40% 중에서도 한 20%는 이제 대체 투자로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주식 자산은 20%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들도 주식을 꽤나 한다라는 사람도 지금 포모의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와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 시장은 그러니까 잘하는 놈, 못하는 놈 극명하게 갈라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물론 이 조방원이라는 강력한 테마가 있었지만 그것이 뷰티로 또 넘어왔었고 또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정책적 드라이브가 나오면서 지주.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금반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법 개정 관련된 지주까지도 점핑하는 흐름들 나왔고 증권주도 같이 이런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뭐다? 반도체다. 그럼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작년에는 먹는 놈, 못 먹는 놈이 극명하게 갈렸지만
2025년은 수익률이 좁혀지고 있다, 맞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부러워 조방원 와 부러워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라이징 스타로 반짝 오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반도체 영역 갖고 있어.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본전 회복하시지 않았을까요? 지금 8만 원 오늘 갈 수도 있어요. 뭐 8층, 9층에 계신 분들도 워낙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네, 맞다. 거의 이제 육박했다라는 점이고, 이때는 뭐 수익도 어느 정도 꽤나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맞춰지고 있다, 수익률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맞춰지고 있다라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대응을 그렇죠. 해야 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물음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이 시점에서 물론 중요한 전제가 있죠. 리세션이 없어야 된다는 점이고, 물론 과연 물가를 3% 이쪽으로 좀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야? 그러면 이 고용이 지금 뭔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요거는 좀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건 맞을까?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의 본격적인 사이클 시작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어떤 흐름으로 미국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자료 갖고 오신 제목이 못 먹어도 고. 먹어야지. 이 장에서 못 먹으면 안 되죠. 진짜 못 먹어도 고. 일단 시장에 내가 갖고 있는 패가 물론 내 패도 좋지만 이 주변에 이 패가 보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하차를 하신 분들도 꽤나 있으신데 요거를 조금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단편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퀴즈인데요. 그냥 뭐 찍어 보십시오. 네. 일본 총 가계들의 자산이 얼마가 될까라고. 일본 가계라고 하면은 가정을 뭐 부동산 자산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현금 자산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와타나베 부인으로 유명한 일본은 과연 가계 총 자산이 얼마가 될까 했더니 석장, 삼경. 나 지금 조 단위로 생각했는데 경이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삼경의 절반이 지금 거의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일본을 얘기하냐면 자, 지금 그 큰 뭐 운용사들, 뭐 글로벌리 운용사들이 지금 일본의 리테일을 한번 지금 노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현금성 자산이 저렇게 많은 곳이 지금 일본이다 보니 저 현금성 자산을 뭔가 금융 상품화해서 한번 리테일 한번 판매해 볼까? 라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동산 신탁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주식형 자산에 관련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이거는 청신호다. 단편적인 글로벌리의 어떤 옆집의 흐름을 봤더니 야 이거 유동성이 만만치가 않네. 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FOMC 이제 밤새서 이제 보셨겠지만 저는 이걸 느꼈어요. 그 다음 넥스 스테이지가 궁금하잖아요. 이건 일단 뭐 4.25인데 그럼 연내까지 3.75가 되겠네요. 지금 뭐 전체적인 하우스 뷰에 다 점검해 보면 연달아 10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그러니까 3.75.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전체적인 하우스 뷰가 점도표에 의하면 한 3.25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물가도 3%로 지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니 물론 관세에 의한 영향은 좀 일단 다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시장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딱 들었냐면 회사채 시장이 좋아지겠다. 회사채 시장이. 회사채 시장, 채권 시장. 자, 지금 여러분들 증권사 가서 두둑히 현금 가지고 가서 채권 투자를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 가지 회사채를 한번 뭐 말씀해 주실 겁니다. PB들이. 그러면 회사채에 대한 금리를 딱 듣는 순간
뭐야 별로 매력이 없어라고 네. 하실 분들이 꽤 있으시고 물론 신용등급이 높은 것들은 뭐 한 3% 뭐 내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애게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건 회사채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조달금리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코스트적인 매력도 있고 중요한 건 우리 주식시장으로 적용해 보면 자금이 돌겠구나. 회사채 시장 급한 돈을 막 꾸역꾸역 높은 금리로 쓰지 않아도 좀 원활한 자금이 돌아갈 수 있어서 기업단에서는 R&D 투자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공격적인 행보를 이번에 좀 자신감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동안 금리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맸던 기업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조금은 밝은 표정으로 경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생각보다는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이런 말씀 겁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이고. 약간 약간 들뜬 마음을 갖게 돼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도 있죠. 야, 너 지금 3% TV 아침엔 투자 나와가지고 너 지금 나 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래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리즈너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로봇이 올라가는 이유가 재밌어요. 네. 뭐 아까 홍선혜 앵커님께서도 뭐 LG 전자 얘기하면서 테슬라 밸류체인과의 뭔가 콜라보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라는 띠으로 올라오는 것들이죠. 자, 어저께 보시면 생뚱맞게 한국항공우주카이가 급등합니다. 네. 왜냐? 아니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락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가 미국의 저 고등기 훈련기에 대한 수주의 RFP 발송을 했다라는 뉴스 하나만으로. 근데 그게 새로운 뉴스였냐고요. 이미 있었던 뉴스를 다시 한번 재탕한 건데 물론 리스크는 있죠. 왜? 락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의 이 결합 흐름이 반대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보잉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가만히 있겠냐고요. 약간 경쟁이 좀 있겠지만 물론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였죠.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네. 저렇게 방산의 어떤 밸류가 고밸류라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힘과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톤앤맨더가 형성이 되면 야 이거 차트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더라. 수급이 올라가더라라는 것들이죠. 자, 오늘 보세요. 로봇주가 움직입니다. 뭐 이번 주는 이제 현대 자동차의 인베스터 데이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도 투자자들에게 뭔가 현대 뭐 관련돼서 뭐가 나올 수 있어. 보선 다이면스 있겠구나. 이거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현대 글로비스 또 현대 뭐 오토에버 또 뭐 그 부품 제공하는 업체들 여러 가지 또 밸류체인들이 있어서 오늘 아마 급등할 겁니다. 마클로봇도 있고 로보티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삼성가 레인보우가 있고 또 LG가 또 SK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같이 살을 섞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일도 있고. 자, 근데 이 스타트를 누가 먼저 끊었냐?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해요. 네. 자, 테슬라가 410까지 올라옵니다. 어느 언론 매체를 찾아봐도 테슬라 지금 2년째 역성장 아닙니까? 테슬라 판매 데이터가 그렇죠. 역성장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기사에서 테슬라의 판매 데이터가 저조하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있냐고요. 이거 가지고 시장을 지금 누르려고 하는 기사가 없어요. 다 뭐로 지금 도배질을 했느냐면 로봇. 테슬라의 미래는 로보택시와 바로 휴머노이드 이거다라는 거죠. 로봇이다라는 것들이죠. CEO가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회사는 기업 가치 이제 80%가. 그러니까요. 자, 이 흐름이 나왔지만 공교롭게 저기 중국에서도요. 같은 띠으로 테슬라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막 상한가를 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아주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딱 눈치챈 거죠. 야 이거 봐라. 중국에서 일단 로봇주들이 일단 장을 주도하네. 자율주행과. 그러면서 국내 ETF 상장되어 있는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ETF를 일단 삽니다. 이게 어떤 구성 종목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공부하고 일단 선매수 후공부. 일단 로봇을 사자. 로봇을 가는 거예요. 자, 재밌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제조 산업을 부흥시키고 나라에서 공산 정권이다 보니까 야 보조금 줄게. 야 그래서 굴뚝
산업 관련된 산업재 섹터를 굉장히 밀었던 부흥했던 장려했던 그런 나라가 중국인데 네. 올해부터 시작된 게 바로 정책이 바뀐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 야 어디서 지금 중국 얘기 난 중국이면 이제 학을 때 지금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정책이 그동안 보조금 줘서 산업재 섹터를 살렸던 중국이 톤이 바뀝니다. 네. 첫 번째, 경쟁하지 마. 너무 생산하지 마. 줄여. 감산해. 이런 얘기를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보조금을 쥐어줬더니 관세를 때려 맙니다.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네. 정권이 바뀝니다. 정부 정책이 바뀝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 성장주 사이클로 대변되는 반도체,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이 산업을 더 부흥시킵니다. 공교롭게 그 시점에 미국은 중국을 공격합니다. 야 반도체 저거 수입 안 돼. 내 허락 맡아야 돼. 중국에서 돈 버는 거 야 나한테 세금도 내. 굉장히 중국을 압력을 가하죠. 그러면서 중국은 형 제발 이번엔 좀 살려줘. 이게 아니죠. 그래? 그럼 나는 국산화 자립에 대해서 그렇지. 더 드라이브를 걸 거야. 이게 바로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 산업의 태도가 바뀌는 그 초창기 산업에 대해서 중국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사야 돼? 뭐 많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실제로 검색만 하셔도 이 중국의 테크 산업의 그 키높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와 있는지를 가장 간단한 예로 여러분 가족 친지 중에 아니면 지인 중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테크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물어보시면 야 요즘 중국의 IT 회사들은 어때? 라고 물으면 야야야 장난 아니야. 우리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메모리 산업은 많이 줄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자율주행과 여러분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테슬라 진영의 어떤 비전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직관적으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지만 또 뭐 웨이모 방식도 있지만 사실 중국 자체 자율주행 칩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뭐 라이더 업체들도 사실은 뭐 이번 주에 그 헛사이 그룹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헛사이가 있고 뭐 로보센스 라이더 업체 생산 회사인데 사실 이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 그러면 언제 상장 폐지될지 모르잖아.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 헛사이가 홍콩 ADR로 상장시켜 버렸어요. 이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지금 지능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종목 선택에 대한 장애가 있으면 역시 ETF로 우리 박현지 나와야 돼요. 이제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조만간 나오나요? 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별로 이 주도하는 산업에 대한 ETF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요 로봇주들이 그냥 선순환의 관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긍정의 내러티브를 좀 더 점수를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서두에 뭐 아직 장표 내용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만 그거를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좋습니다. 우리 장표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한번 들어. 아니 근데 이거부터 그러면은 짧게만 결론부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더 뜨거울 수 있겠는데라는 건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참 설레게 하는. 그렇죠. 지금 나는 뭐 설레 너무. 그러니까. 근데 채팅창에서도 이번에 이제 상승할 때 하다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못 탔다라는 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라도 이런 부장님의 논리가 내년에 진짜 맞는다면 지금이라도 더 간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이제 그렇지. 올라타야 되는 거잖아요. 증시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좀 요즘 있지 않아요? 되게 많아요. 그쵸? 되게 많고 일단 다시 한번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거를 주식을 정신 차리고 내가 실수했던 만약에 그 과거가 있다면 인정하고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유도리를 잘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일단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주식을 정말 해도 될까? 그러면 내가 지금 팔았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뭐 관세? 관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제일 피해를 본 섹터 아닐까요, 사실은? 그 자동차 관세를 때려서 지금 일본 15%, 뭐 우리나라가 25니까 아마 15%로 귀결된다라고 전제한다라면 네. 가장 피해본 나라를 보면 1등이 일본, 2등이 한국, 3등이 미국이에요. 3등이 미국? 본인들. 왜냐하면 GM이나 포드에 든 해외 공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알루미늄 관세가 얼마인데요? 네. 50%예요. 네. 수입해서 또 차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보니까 그 부메랑은 미국에게 온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편적인 예로 자동차 가격이 여러분 오르는 것 요즘에 확인되셨어요? 자, 코로나 때 자동차를 사기가 쉬웠습니까? 내가 오늘 일자에 딱 주문 넣는 순간 차가 언제 인도되면 내년 내년 10월에 받으실 겁니다. 어떻게 계약 진행할까요? 라고 합니다. 아휴, 잠깐만요. 중고차가 더 비쌌어 그때. 그 자동차 대리점 가서 영업 직원에게 항상 이런 얘기하죠. 항상 공짜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좀 안 깎아줘. 뭐 이벤트 없어요? 뭐 행사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 다음 분 줄 서 있어서 안녕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문화가 있는데 요즘에는요. 뭐 벤츠 요즘에 수입차 좋아하시잖아요. 10% 15% 할인 먼저 시작해요. 그 차 인도식이 굉장히 빨라요. 자, 왜냐하면 관세를 때려 맞은 지금 자동차 업체들 국가별로 따지면 가격 전가를 지금 못 시키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가격 전가를 못 시키고 있어요. 왜일까? 왜일까요? 자, 그동안에 일론 머스크를 공격했던 언론에서 도배질했던 이슈가 뭐예요? 자동차 판매량 급감이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중요한 건 왜 자동차는 지금 이렇게 관세를 때려 맞으면서 가격 전가를 못 시키고 있을까? 바로 얘네들 기업이잖아요. 내 기업에게 미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하나가 판매 데이터예요. 그렇죠. 가격 전가를 시키잖아요. 과연 이 상황에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데 우리 보통 탑승률을 보면 우리 항공기 한 65%라고 뭐 기준점을 한다면 여행을 가기 위한 또 출장을 가기 위한 뭐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탑승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듯이 그 1% 2% 떨어지잖아요. 그 굉장히 그 기업에 미치는 어닝 결과가 굉장히 큽니다. 자, 지금 현대차 만약 기아, GM 만약에 판매 데이터가 꺾이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미치는 어닝 걱정이 많을 거고 투자자들은 봐 이럴 줄 알았어. 이것 봐. 관세로부터의 가격 전가시키면 그 관세로부터의 리스크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만만해. 야 이거 셀 매도 투심이 바뀔 겁니다. 이거를 왜 관세를 못 전가시키냐? 아마 부드럽게 전가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미국을 한번 쭉 비행기 더 날아가 볼까요? 자 보세요. 10월부터는 IRA 인센티브 7,500을 못 줘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뭐냐면 일단 미국 사람들은요 현금 갖고 차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다 론으로. 네네. 오토론으로 사요. 오토론이 얼마일까? 이자 얼마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자동차 사면? 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퀴즈 한번 해봅시다. 맞춰봅시다. 4~5%? 4~5%. 저도 비슷해요. 7.5%예요. 오, 그러면은 비싸다. 그 주택 모기지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비싸고 7.5%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 금리 인하가 좀 되면 어느 정도 약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자동차 산업, 뭐 테슬라, 2차 전지 되게 중요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장표 보는 거는 이따 뭐 중요한 한데 한번 얘기 들어봐 주십시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7,500 중에 한 2,000 정도는 약간의 법인세 인하가 있고요. 다만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7,500 중에 2,000이 빠져요. 그리고 오토론으로 인한 이거는 약간의 약간 세제 혜택을 또 줍니다. 한 3,000 정도. 그러면 7,500 빼기 2,000 빼기 3,000 하면 한 2,500 남죠? 그렇죠. 3,000으로 러프하게 계산하면 이거 자동차 회사 입장에는
7,500 이 인센티브 중에 한 5,000원 빠지니까 그렇게 나한테 쫄리는 관세 카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조금은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니 가격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서서히 조금씩 녹이는 정책을 할 거라고 해서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담당하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번에 4분기에 톤을 꺾었어요. 그 근거 중에 원 오브 댐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지금 얘기했던 IRA 관련돼서 인센티브가 이제 못 제공받으니 2차 전지는 모멘텀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는 약간 생각을 조금 바꾸고 싶은 게 뭐냐면 좋아요. 그런 이슈로 해서 주가가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겠죠. 3고 지금 고충을 받고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인데 자 보세요. 유럽의 MS가 중국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약간 반사이익으로 조금 MS는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네. 중국만큼 올라오지는 못해요. 그런데 MS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고충. 그다음에 IRA 관련된 것들. 중요한 건 테슬라의 판매 데이터가 2년째 역성장. 이런 흐름들이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계속 빠졌던 것들인데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렇게 여러분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 4,000개가 되거든요. 4,000개요? 네.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4,0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올해 1분기 때 그 전기차 관련된 뉴스들을 쭉 한번 검색을 해보면 다 뭐라고 도배질을 해놨냐면 중국이 유럽 시장을 먹는구나. 맞아요. 네. 테슬라가 유럽에서 정말 BYD 도 보전을 그렇고. 하고 있고. 다 그런 얘기일 뿐이에요. 근데 한 몇 달 지났어요?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BYD가 부도설 막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BYD 부도설. 저렇게 유럽에서 주장창 잘 나가던 BYD가 네. 왜 부도설이 나와? 뭐 재무제표에 빨간 등 경고등 나옵니다. 중국은 한 대 얻어맞은 거죠. 야, 제가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중국의 정부가 지금 톤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전기차 회사들에게 뭐라고 지금 전화하냐면 야, 이제 가격적인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에 부응을 하려고 하지 마. 과잉 생산 여기도 하지 말아라. 가격 싸게 해가지고 싼 게 비떡 얘기 들지 마. 야, 가격 메리트 강요해. 그러면서 모든 비용을 현실화시키면서 라이다가 원래 몇 천만 원 했었어요. 근데 라이다가 지금 100만 원도 안 하는 가격 라이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엄청 보조금을 주든 뭐 후려치고 있든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유럽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유럽이 중국에서 정책이 저렇게 바뀌면 이거 한국에게 기회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역발상 관련된 책을 한번 주말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 한번 역발상 전략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 오늘 10시 5분에 뭐라고 했냐면 수익률이 각 섹터별로 뭔가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화장품 있었던 애 우울했지만 2분기에 반짝 웃었고 연간 내내 좋았던 애는 엔터겠지만 근데 지금 계속 1분기, 2분기 힘들었던 게 사실은 삼성전자 주주들이 힘들었고 갑자기 8월, 9월에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갑자기 하이닉스에 대한 분석법이 미분을 적용합니다. 미분이 뭔데요? 가속도, 그다음에 증감률 이걸 지금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노이즈가 막 생기는데 일본의 키오스크라고 있습니다. 키옥시아 홀딩스 전 세계 낸드 3등 하는 회사가 있고요. 저 미국의 샌디스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키옥시아 홀딩스라는 일본의 그 낸드 제공하는 업체가 갑자기 한 달 만에 80%가 올라요. 자, 하이닉스가 이 키옥시아 홀딩스의 지분을 14%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옥시아가 낸드의 1등, 2등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갑자기 옆나라 그 키옥시아 홀딩스 반도체 일본의 그 낸드 회사가 전통적인 레가시 업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디램이든 낸드든 여전 전통적인 이 반도체 소재 부품단이 아직까지 저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죠. 야, 이렇게 되니까 SK하이닉스가 다시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렇게 약간 선순환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2차 전지도 한 번 더 매를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조금씩 뭔가 한번 준비와 역발상 전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때리는 그런 흐름들이 있죠. 여러분 아마 증권사나 어디서 전화 받은 적 있을 거예요. 주식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아마 아실 거죠? 대차 관련된 거래 여러분들 주식을 내 주식 빌려줘. 대신에 이자 얼마 줄 거야?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LNF 같은 경우는 한 20-30% 아마 이자 받을걸요? 아, 그래요? 내 주식을 빌려주고 네. 연이자를 그렇게 받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주식을 빌려서 밑방향을 본다는 얘기죠. 가져다가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주가 올라가면 대갚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뭐 공매도 관련돼서 쇼커버 이런 말 보셨을 거예요.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생각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뭔가 급반전이 나오면 이거는 오히려 매수를 독려하는 오히려 우군이 될 수, 지금은 적군이지만 그 적군이 우군수국으로 바뀔 수 있는 뭐 재미난 일도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바입니다. 요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톤을 사실 이제 부장님이 진짜 2차 전지 반등도 못하고 너무 안 좋을 때부터 조금 진짜. 그때도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좀 시간차는 있었지만 그래도 반등 진짜 했거든요. 맞아요. 네. 톤이 조금 또 바뀌셨어요. 요 점도 좀 저는 기억을. 그때 믿지 않았는데 저를 반성하는 시간이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서 장표는 오늘 서머리 앤드 선택과 집중. 뒤에 볼게요. 볼 건데 미리 좀 먼저 요청을 드리면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엔비디아가 간밤에 좀 이슈가 있었고 크게 빠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FOMC도 이슈였지만 사실 엔비디아 발로도 좀 걱정이 컸거든요. 거의 2% 빠지고 뭐 중국에서 엔비디아 거 이제 쓰지 마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래서 오늘 근데 우리 시장은 다시 반등하면서 영향을 안 받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좋습니다. 좀 2부에서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광고 잠깐 볼까요? 빠르게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1부에서 그러니까 박지훈 부장님 말씀은 막 워낙 빨려 들어가게 말씀하셨네요. 스토리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 다 힌트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이 1% 넘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2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어떤 얘기? 반도체부터 들어갈까요? 뭘 좀 사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내일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두 분을 좀 섭외 요청을 내일 저희가 두 분이 나오시죠. 코스닥을 사야 하는 이유. 내일 들어봐야겠군요. 네, 내일 꼭 한번 좋습니다.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뭘 사야 되냐? 이제 한번 장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저는 반도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 하우스 뷰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94,000원으로 목표가를 올렸네요. 하이닉스 올렸어요. 395,000원으로. 원익 IPS 또 올렸습니다. 파크, 테스, 솔브레인, ENF. 바로 솔브레인과 ENF는 소재단에서 그다음에 테스, 파크, 원익, 장비단에서 이렇게 메모리 업체들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전략을 이렇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삼전 한익은 지금 팔 때는 아니다. 팔 때는 아니다. 더 가져가자라는 네.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제가 좀 더 가져가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이닉스의 올해 어닝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조만간 이제 신용도가 또 올라갈 겁니다. 하이닉스가. 그래서 신용도가 사실은 작년만 해도 하이닉스가 그렇게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회사였는데 이제는 지갑이 조금 아마 여러분 기사 보셨으면 알겠지만 하이닉스 직원들 성과급이 좋대요. 신입사원 뽑는다고 하는데 지금 억소리가 다들 예,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장에서도 쭉 나와 있지만 반도체 장비에 관련돼서 아까 엔비디아도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학습과 일단 연습용 GPU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시대가 뭐로 바뀐다? 추론. 추론의 영역으로. 경제적 정보와 데이터의 해자를 필요로 하는 곳곳에 맞춤형 반도체가 점점 유행하다 보니까 굳이 엔비디아 저 추론형도 좋긴 한데 뭔가 하이스케일퍼 쪽에서는 다른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이제 전체적인 AI 시장이 굉장히 지금 순항은 하고 있으나 성격이 좀 바뀐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노이즈는 GPU 쪽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일단 반도체 장비 이 반도체 장비를 사야 하는 이유는 바로 ASIC 이 맞춤형 반도체를 위해서는 장비가 가장 먼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 종목이지만 좀 많이 올랐긴 했는데 네. 코미코라는 회사가 일단 미국에 또 투자하는 그런 이미 세팅도 다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또 이 코미코의 자회사가 하나 제가 사실은 방송 전 예전에도 한 달 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코미코 그때부터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똘똘한 자회사 미코세라믹스와의 뭔가 이 합병을 지금 투자자들은 학수고대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합병이 되는 순간 이제 그동안의 밸류에이션의 어떤 저평가 국면은 완전 탈피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코미코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추천드리는 바이고. 요즘에 잘 가고 오늘도 3% 이상. 그래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쭉쭉 한번 넘어갈게요.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이즈가 많으나 여러분 제가 사실은 아침엔 투자에서 되게 좋아했던 섹터가 사실은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전력 되게 좋아하는데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이거 제가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종목 공부를 할 때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자 효성중공업 아이고 제가 이게 효성중공업. 예. 네. 요건가요? 네. 차트가 훌륭하죠? 이건 주봉인데 이제 일봉으로 볼게요. 왜 일봉을 보고 봐야만 하냐면 최근에 주가를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한 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그렇죠? 자, 왜 올라갈까요? 물론 오라클이 급등을 하면서 캐펙스에 대한 저 미국 쪽에서 이거 톤이 업이 되네. 그러면서 전력에 대한 쇼티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컨센은 더 올라가겠다라는 흐름이 나올 때 이때 공교롭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예요. 자, 제가 효성중공업을 더 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5분 만에 끝낼게요. 네네. 효성중공업이 있고 HD 현대일렉이 있잖아요. 물론 LS일렉. 저는 이날 무슨 느낌이 있었냐면 효성중공업 HD현대 외에는 나머지 그때 전력기기들이 많이 못 갔어요. 얘네들이 치고 올라가니까 나머지 전력 테마 많은 수십 개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이 우구장창 올라가는 게 아니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수주 받는 거에 대한 ASP가 올라가고 있어요라는 회사의 어나운스가 있었습니다. 이날. 물론 오라클 효과도 있었지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7조 매출 수주단에서 절반이 미국 쪽 수주예요. 그리고 원래 얘네들은 변압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최근에 수주 나온 건 변압기 수주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냥 차단기 수주예요. 최근에 나온 1조짜리 수주들은 다 차단기 수주예요. 자, 뭔가
부품의 다변화가 지금 성공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관세 여쭤볼 이거 간편해요. 7조. 근데 미국이 얼마? 50%. 7조 나누기 2하면 3.5조. 거기서 관세를 때려버리죠. 관세를 때리는데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단이 지금 한 40%고 한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보내는 건 60%. 그렇죠. 40%면 40%에서 7대3의 비율로 관세를 맞거든요. 그러면 7은 니네들이 부담하고 3은 효중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관세로부터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7은 미국이 부담하고 3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나누기 해보면 얘네가 분기에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마진 한 20% 넘을 거라고 예상하니까 2026년, 2027년 가면 영업이익단에서는 한 1.5조가 나오는 영업이익이에요. 그중에 분기에 한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뭐 러프하게 연간으로 하면 한 5,600억 정도 관세로부터 토해내는 거죠. 근데 그 정도면 그렇게 관세로부터 리스크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미국에 이미 진출되지 못한 전력기기 회사들은 수주를 받는 게 만만치 않겠구나. 바로 HD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이 싹쓸이 수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관세로부터의 종목 분석을, 산업 분석을 할 때 하나의 메서드를 알려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나 이게 내용이 쭉쭉 가시면 돼요. 뒤죽박죽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결국 에너지는 약간 원전으로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최근에 태양도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힘든 거는 해상풍력, 요거 조금씩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원전 쪽은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이 이어서 오늘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요즘에 요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가냐 못 가냐. 그러니까 약간 이재명 정권은 뭔가 원전에 관련돼서는 조금 시큰둥? 너무 오래 걸려. 네, 시큰둥. 지금. 근데 정부 내에서도 산자부 장관은 원전 지어야 된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잡아야 될까? 국내.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 중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거를 단순하게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충분히 원전은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요거는 한번 분할 매수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에이직 반도체 말씀드렸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옥시아, 일본의 키옥시아 홀딩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낸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밸류 체인들은 뭐가 있어서 오늘 최근에 이번 주만 보면 파두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두가 있어서 파두 같은 회사가 그런 낸드가 만약에 살아나면 이쪽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섹터들은 보면 EUV, 메모리, 소캠, 에이직, 전환공정. 요건 전환공정은 반도체 장비 쪽으로 보시면 되고 소캠은 PCB 보시면 돼요. 최근에 대덕전자, 심텍, 아마 심텍 홀딩스가 아마 최근에 주가가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소캠들은 PCB 보면 되는구나. 하나 더 큰 정보는 없어요? 삼성전기 보세요. 자, 잠깐만 저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자,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가볍게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 LG 디스플레이가 바로 BOE와 삼성 간에 약간 재판 소송 이슈가 있어서 거기서 약간 판정승으로 삼성에게 한 표를 좀 줬습니다. 그러면서 BOE가 조금 애매하는 상황인데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도 애플은 결국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DD와 공급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BOE를 탈락시키고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급등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LCD를 지금 중국은 투자를 할까요? 증설, 캐펙스 투자, LCD. 중국도 안 해요. 한국은 LG 디스플레이, LCD 그냥 있는 것만 재고만 잘 처리해.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힌트. LCD가 조만간 여러분 쇼티지 말 들어보셨죠? 공급 부족. LCD가 쇼티지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공부하는 그러니까 사고의 연쇄 반응입니다.
자, 제가 이제 키워드를 던졌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주식하는 방법이에요. 박지훈 제가 저 LCD 저 연구원도 아닌 새끼가 할 때 뭐라고 했냐면 LCD가 쇼티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정황상 생산을 안 하는 글로벌리 LCD의 최고봉 한국과 중국이 생산을 안 한대요. 그러면 결국 쇼티지가 나올. 왜 LCD 근데 수요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LCD 수요는 있단 말이에요. 수요는 느는데. 그런데 줄진 않아도 네. 평균값만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LCD 가격은 올라가죠. 올라간다. 네. 자, 그러면 테크 업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방진 새끼가 올라가? LCD 따위가? 그러면서 무슨 공정으로 전환 속도가 빨라질까요? OLED. LCD의 쇼티지라는 현상만으로 OLED의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왜? OLED가 너무 궁해서? 아니. LCD의 쇼티지로 가격 상승을 때문에 얘네 따위에 내가 가격을 더 많이 투여할 순 없다. 빨리 공정을 빨리 하자. 자, 8.6세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년에. 자, 그러면 OLED의 공정 속도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OLED 관련.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쩔어 있는 주식이거든요. 차트 한번 봅시다. 얼마나 쩔어 있길래 제가 이거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장기간 동안 왜냐면 최근에 좀 올라오지만 네. 이게 장기로 이제 차트 보여주시겠지만 이게 네. 사실 답답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많아요. LG 디스플레이. 네,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일봉 주가가 이런 네. 모습입니다. 자, 차트만 보면 야, 이거 뭐 매력 있어?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주봉의 모습인데요. 야, 이게 뭐 완전 시장 올라갈 조방원 올라갈 때 얘네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OLED에 대한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바입니다. 자, 산업의 어떤 그 변화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노크를 하셔야 되고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유리기판 얘기도 많이 나와요.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하는 유리기판이 있고 삼성전기가 하는 유리기판이 있고요. 또 나머지 또 주변 나라 그 테크 업체들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시장 개화가 컨센입니다. 그런데 뭐 좀 내년 상반기냐 또 하반기냐 이런 약간 뭐 옥신각신은 있습니다만 일단 가는 방향은 맞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것도 종목들이 계속 파생될 수 있다. 자, 스토리텔링 마지막 사이클만 보시면 삼성전자 왜 끝이 아니야? 하이닉스 왜 끝이 아니야? 바로 보세요. 바로 장비 발주가 이제 본격화되고 연속적인 테일러 공장의 캐펙스 투자가 나올 것이고 P4 나오면 P5 계속 나올 것이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까지 나오면 이거는 단발성 캐펙스 투자가 아니라 정말 투자의 공격적인 행보가 충분히 2028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힌트가 바로 미국에서 날라온 힌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이 저렇게 수요단에서 중국보다는 대만보다는 자, 가격 매트가 있고 기술력이 높은 한국 시장의 테크 업체들에게 노크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반도체 부장 아이들이 단순하게 쩔어 있어서 선순환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올라온 거고 개인들이 주가가 올렸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훈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급 다 까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 수급의 중심이라고 한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채팅창에 아까 APR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장품 한마디만 하면 화장품 오늘 좋죠. 자, APR이 사실은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APR의 최근에 주가가 엉덩이가 무거워진 이유는 뭐냐면 약간 실적에 대해 약간 미분값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야 이만큼 올랐는데 막 요만큼밖에 못 올라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있으나 여전히 분기에 한 1,000억 정도의 어떤 충분히 이익을 할 수 있는 체력은 되는 회사가 저는 APR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장비까지 할 정도인데 APR은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뷰티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번에 9월부터 데이터들을 지금 저희 당사의 우리 화장품 담당 애널리스트랑 한번 살짝 통화해봤는데 데이터 어때? 뭐 좋은데요? 그래? 그럼 뭐가 문제야?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좀 문제죠. 어떤 생각? 너무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 있어요. 라는 거죠. 그 기대치 누가 올린 거야? 모르죠. 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형성시켰는지 모르겠으나 네. 자, 실적 앞에 장사 없고 절대 주가는 주식이 바로 실적을 쫓아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번에는 또 뷰티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가 저번 주에 뭐 얘기했습니까? 신세계, 현대백화점 얘기하면서 맞아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오프라인 데이터가 올라오더라. 지금 현대백화점, 신세계 주가 보세요. 오늘 좋아요. 다 회복했어요. 다시 전고점 라인 때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화장품도 그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바입니다. 네. 채팅창에서 초록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어제 이제 조정이 있었잖아요. 하루 하락하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조정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야 되니까. 네. 너무 짧았는데 조정이 뭐 이런 분들. 그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업종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자, 지수 중심이 아니라. 제가 고객님들 만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시장 공부는 좋은데 조금만 하시라고. 시장 공부. 시장 어떻게 맞춰? 전체 매크로. 아니 어저께 하이닉스가 4% 빠졌죠. 왜 빠졌겠어요? 아니 FOMC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치. 연준에서 뭐라고 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불확실해. 그리고 그동안 주가 많이 올랐잖아. 네. 한번 팔고 보지 뭐. 네. 오늘 주가 올라가잖아요. 뒷목 잡는 거죠. 어떻게 맞춰요? 좋은 종목을 내가 실적 체크해보고 내년은 이렇게 내후년은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 같아. 상상의 날개를 하고 합리적 의심을 했는데 확인됐어. 오케이, 그건 팩트인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주식 공부가 늘어난 거. 그럼 뭐가 나온지 아세요? 나만의 목표가가 나와요. 그러면 뭐 이런 흐름을 어떻게 맞춰요? 물론 트레이딩을 잘하신 분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따박따박 계좌가 뚱뚱해지는 분들은 많은데 그거는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거는 어려워. 아무리 배워도 못 따라가. 네. 뭐 그래요. 자, 시간이 오늘, 너무 아쉽다. 오늘 여기서- 금리나 수혜주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회사에서 또 디지털 고객들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도 하는데 뭐 종목을 또 저는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도 함께 종목 같이 저랑 찾는 연습을 그러니까. 100% 맞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5G 종목 맨날 욕하죠. 근데 통신장비 종목 보세요. 왜 올라갈까요? RF, HIC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갈까? 이유가 있어요. 숙제입니다. 주말까지 숙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지훈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훈의 종목 상담소 우리 한번 할 때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종목 고민하시는 분들 왜냐면 다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오르니까 너무 많아. 이럴 그런 땐 더 분들. 고민이니까 맞아요. 저희가 박지훈의 종목 상담소 네. 한번 개장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8%대, 코스닥이 1%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진짜 오늘 뭐 삼성전자 8만 원 보나요? 갈까요? 어쨌든 진짜 오후에 힘 받으면 글쎄요.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요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네. 이제 간담회 한다 12시에 그런 뭐 소식도 좀 일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집중해 보겠고요. 내일 뭐 박지훈 부장 예고해 주셨지만 코스닥을 좀 봐야 된다라는 또 주제로 말씀해 주시러 나오시니까 여러분 내일 우리 의심의 눈초리로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그래야 건강한 또 질문들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진짜 뭐 1000스탁 왜 코스닥은 안 되냐 멀었냐 뭐 이런 얘기들 왜 지금부터는 코스닥을 봐야 된다 그러면 네. 주장을 하시는 건지 내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내는 하루 되시고 내일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